자, 일단 61페이지 한번 봅시다. 61페이지. 61페이지는 이제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전 시간에 위진남북조 시대라고 배웠죠, 여러분들. 위진남북조 시대. 뭐 이미 설명을 여러 차례 했으니까,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 혼란기를 통일한 게 바로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자, 그래서 수나라가 중국 대륙을 이제 통일한 내용인데, 자, 이제 봅시다. 자, 수의 통일. 자, 수나라는 350년 이상 분열되어 있던 중국을 다시 통일하였다.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의 혼란기를 통일했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수나라가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이 수나라를 건국한 인물이 누군가? 바로 이제 수나라 문제인데, 이 수나라의 첫 번째 황제 문제. 이 문제는 일단 토지제도, 군사제도를 정비하였다. 자, 그래서 토지제도와 군사제도를 정비하여 국가 재정과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자, 그래서 토지제도, 어떤 군사제도의 정비. 이 토지제도를 왜 정비하냐? 토지제도의 정비가 왜 국가 재정과 연결되어 있냐? 이 토지제도의 정비는 국가의 재정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과거에는 이제 세금을 걷는 기준이 이 토지 일결당 얼마, 토지 일결당 얼마라고 해서 이 토지를 얼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토지를 많이 갖고 있으면 세금을 많이 내고, 토지를 적게 갖고 있으면은 이제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이러한 토지를 적절히 파악을 해야, 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파악을 해야겠죠.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파악을 하고, 그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토지 일결당 세금 얼마, 토지 뭐 일결당 세금 얼마에서 토지 일결당 뭐 쌀 한 가마니면은 뭐 토지 이결하면은 쌀 8가마니, 토지 일결당 토지 일결당 쌀 한 가마니라고 한다면 토지 이결당은 쌀 2가마니겠죠. 그렇죠? 토지 일결에 쌀 한 가마니라고 한다면 토지 이결은 쌀 2가마니, 토지 3결은 쌀 3가마니,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파악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고 얼마의 토지를 갖고 있는가 파악을 하면은 이제 그 사람한테 세금을 걷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토지 제도와 이 국가 재정은 연관돼 있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말 나올 거예요. 한국 살 때도 그렇고, 이 토지 제도를 정비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을 넉넉하게 했다. 그런 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앞으로. 예. 자, 그래서 토지제도와 군사제도를 정비하여 국가 재정과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토지제도, 군사제도 정비. 자, 그리고 이제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를 실시했다. 자, 그래서 이 과거제가 이 문제 때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과거제라는 게 이 수나라 문제 때부터 실시된 제도이다. 뭐 과거 시험하면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죠. 과거라는 말은 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 오늘날 공무원 시험 같이 시험을 통해 관리를 뭐 선발하는 제도, 수나라 때 실시되었고 중국의 대표적인 관리 선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도 과거제를 실시했죠. 우리나라는 이제 고려 광종 때부터 실시했는데, 뭐 그거는 이제 3학년 때 한국사 때 배우고요. 자, 그래서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를 실시하여 문벌 귀족의 관직 독점을 방지하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과거 시험을 통해서, 이 과거 시험은 실력 위주잖아요. 실력 위주. 이 문벌 귀족이라는 거는, 이 문벌할 때 문이 가문이잖아요. 가문. 이 벌은 어떠한 부자인 사람들, 뭐 재벌, 그러한 거를 가리키는 거고, 가리키는 거고. 그래서 문벌이라는 거는 어떠한 부유한 가문, 유명한 가문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단지 가문이 좋다는 이유로 계속 관직을 물려받고 그런 시스템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벌 귀족이 언제 생겼는가는 우리가 전 시간에 말했죠. 이 구품 중정제 실시를 통해서 문벌 귀족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여러분들, 구품 중정제가 뭡니까? 여기 나와 있죠? 나와 있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구품 중정, 이 중정관이 지방에 있는 인재를 9등급으로 나눠서 구품 9등급으로 나눠서 지방의 인재를 9등급으로 나눠서 추천하는 제도 아닙니까?
자, 그래서 지방에 있는 인재를 중정관이 한마디로 추천해주는 제도가 구품 중정제예요. 9개 등급으로 나뉘어서.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중정관이 지방에 있는 인재를 정말로 인재라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지방의 호족들 있잖아요. 지방에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의 자제들을 보통 추천을 했고 인재라고 추천을 했고 그들이 이제 대대로 이제 중앙관직에서 계속 관직을 물려받는 시스템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는 한마디로 능력 위주죠. 능력 위주.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기 때문에 뭔가 이 능력 위주겠죠. 능력 위주. 자, 그래서 능력 위주의 과거제를 실시해가지고 뭔가 이러한 단지 가문이 좋다는 이유로 관직을 독점하는 것을 막고 또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이제 뭐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왕한테 충성을 맹세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제 수나라 양제 봅시다. 자, 수나라 양제, 이제 문제에 들으려는 양제. 뭐 양제는 너무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고구려 정벌, 우리 안치성, 아니. 이 안치성은 아니구나. 자, 이 고구려 정벌을 계속적으로 시도하다가 고구려 정벌을 계속적으로 실패하면서 4번, 5번 계속 시도하다 실패하고 그러다가 결국 나라까지 망하고 본인이 죽음에까지 이르는 게 바로 수양제 아닙니까? 자, 그래서 문제에 들을 양제는 일단 봅시다. 화북지방과 강남지방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건설하였다. 대운하. 자, 그래서 이제 뭐 양제 업적 대운하 건설. 이 대운하는 그래도 업적이긴 업적이에요. 이 어쨌든 대운하는 이 물자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남북 간의 교류를 촉진하였다. 자, 그래서 이러한 대운하 여기 보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운하 보이죠, 운하? 여기 운하를 이렇게 남북으로 이렇게 쭉 연결한 거예요. 이 강을 쭉 연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강을 이렇게 길을 만들어서 쭉 연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중국의 큰 강들은 뭐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 남북으로 물자가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강남의 물자, 이 남쪽의 물자를 이 북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대운하를 건설하였다. 대운하는 북쪽의 탁군에서 베이징에서 남쪽까지 연결한 것으로 길이가 2,500km에 이르고 6년 동안 건설이 진행이 되었고 500만 명 이상이 동원되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공사가 진행되었고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었죠.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죠. 자, 대운하의 건설로 남북의 물자 소통이 활발해지고 정치와 문화의 통합에도 도움을 주었다. 남북 간의 교류가 활발해졌으니까. 이제 이전까지는 그리고 과거 시대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이 중국같이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는 왔다 갔다 하기도 뭐하고 교통시설도 발달하지 않았는데 자, 근데 이렇게 강을 연결해주는 어떠한 대운하, 이 강을 연결해주는 길을 만들어가지고 남북 간의 교류가 이때부터 활발해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양제의 유일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대운하. 하지만 유일한 업적이긴 하지만 이거를 만드는 기간 그리고 많은 인원의 동원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민심이 떨어지는 원인이 됐고요. 자, 어쨌든 뭐 대운하는 물자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남북 간의 교류를 촉진하였다. 이런 내용.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수 문제 때 대운하를 건설하였다. 그럼 틀리겠죠? 자, 바로 수양제 때겠죠? 대운하는. 자, 이제 멸망 봅시다. 하지만 양제는 대운하 건설과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에 노동력을 자주 동원해요. 이 대운하뿐만 아니라 이 궁궐 짓고 성 짓고 백성들을 계속 동원합니다. 백성들을. 자, 이런 식으로 백성들을 토목공사에 자주 동원하면은 백성들이 싫어하겠죠. 그 비슷한 사례가 진나라 진시황 있잖아요. 진나라 진시황. 그 춘추 전국시대의 혼란기를 통일한. 수나라는 위진남북조 시대의 혼란기를 통일했고요. 이 공통점은 이 무리한 토목공사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민심이 떠나가게 됐고 결국에는 이게 나라가 망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했죠. 자, 어쨌든 이러한 대규모 토목공사의 노동력을 자주 동원하니까 백성의 불만을 샀고 게다가 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시도된 고구려 원정이 실패하였다. 자, 대규모 토목공사에 백성을 동원하는데 거기다가 전쟁까지 계속 일으켜서 이 백성들이 또 전쟁까지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뭐 집에서 농사를 지어야 될 사람들이
그 당시는 농업사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는 직업이 농사 짓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뭐 직업이 뭐 교사, 뭐 의사, 회사원 다양하게 있지만, 자, 그래서 뭐 농사를 지어야 뭐 수익이 나는데, 남자들은 다 토목공사에 동원되고, 그리고 전쟁에 동원되고, 집안 살림을 돌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나라가 점차 황폐화되고, 피폐화되고, 백성들의 원망은 높아지고, 더군다나 고구려 원정이 성공했으면 좋은데, 고구려 원정은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자, 그래서 결국 각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 수는 건국된 지 37년 만에 멸망하였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고구려 을지문덕과의 싸움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요. 자, 이제 봅시다. 그 다음 당나라는 이거는 다 하지 않고 내용은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당나라는 이쪽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좀만 더 들읍시다. 자, 이제 수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또 혼란이 좀 잠깐 지속이 되었는데 이 혼란을 이제 금방 극복한 게 바로 당나라였죠. 자, 그래서 수의 멸망 이후 혼란을 수습한 이연이란 사람은 장안의 수도로 당나라를 건국하였다. 자, 그래서 이연이란 사람이 혼란을 극복하고 이제 당나라를 세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연의 뒤를 이은 태종, 우리 그 안치성이란 영화에서 그 조인성하고 대척점이 있었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당나라 태종이죠. 이세민. 자, 고종의 뒤를 이은 태종은 이제 이연이란 사람이 당나라를 건국하였고, 이제 이연의 아들이었던 이제 태종 이세민은 수의 제도를 이어받아 율령 체제를 완성하였고, 율령 체제라는 거는 율은 이제 형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법칙, 형법, 법칙 시스템. 영은 어떠한 행정 시스템. 자, 그래서 형률, 형법과 법령, 어떠한 행정법을 말하는 거다. 이거는 이거는 영. 자, 형률은 율, 법령은 영. 그래서 형법, 그 다음에 형법, 그 다음에 일반적인 법률, 행정법을 말하는 거고요. 아이고, 일단 지워보자. 자, 그래서 율령체대 형법과 행정법. 자, 율령체제를 완성하였고, 자,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를 이제 정벌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태종의 업적 첫 번째 율령체제를 완성하였다. 그러니까 어떠한 그 나라의 법 시스템이 완성이 되었던 시기다. 이전에 뭐 한나라도 있었고 진나라도 있었고 하지만 어떠한 그 뭔가 완성형이 된 거는 바로 어떠한 현재 중국의 이후에 중국의 어떠한 모범이 된 거는 바로 당나라죠. 율령체제라는 어떠한 법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전에 뭐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 뭐 이렇게 한나라, 이런 위진남북주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국가의 어떠한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국가의 어떠한 여러 가지 법칙 시스템이 완성형으로 된 게 바로 이 당나라 시기입니다. 당나라. 그래서 율령체제를 완성하였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러 가지 정복 활동을 했다. 돌고를 정벌하였다. 이 만리장성 이북에서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돌고를 정벌하였다. 하지만 우리 고구려한테는 되지 않았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태종 이세민의 뒤를 이어서 이제 고종이 즉위했는데, 결국에 고종은 자기 아버지 태종 이세민의 소원이었던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신라와 연합해서. 자, 그래서 고종의 업적,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특히나 고구려의 멸망, 이세민의 소원이었던.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부터 합시다.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과제까지 제출해주고 수업을 마치도록 해주세요.